십신이라는 거는 이제 음양에서 오행으로 좀 사물이나 인간 삶의 어떤 작용력, 힘, 아니면 어떤 구성하는 물상 이런 거를 비슷하게 가져온 걸 이제 간지로 구체화한 거고요. 22간지로 구체화한 거고, 그 구체화한 걸 이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인자들, 그 인자들이 실제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 남기죠. 다들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명예라고 하고, 그걸 또 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좋아하죠. 그걸 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욕구인데, 그 욕구는 뭐냐면 욕망이기 때문에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 그게 식신과 상관입니다. 식신과 상관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나를 억지로 뭔가 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걸 인성인자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러고 나. 그래서 이게 10가지, 저는 십신이라고, 어떤 사람은 육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육신이나 십신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육신이나 육친이라는 말은 이걸 다섯 가지로 한 거고, 다섯 가지로 보고, 나를 따로 본 거고요. 나를 따로 보는 거고, 십신이라는 말은 그냥 나까지 포함해서 이게 전체적인 범주에 집어넣은 거예요. 비긴급제, 식신상관, 이게 정제편제, 정관, 병관, 정인, 편인.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10개가 되거든요. 그 안에 나를 집어넣느냐 빼냐에 따라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통틀어서 보는 걸 십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꼭 따로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실력 없거나 무식한 사람들, 공부 덜한 사람들이 용어에 목숨 겁니다. 용어에. 말 한마디에 목숨 걸죠. 예, 말 한마디, 그러니까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말 한마디에 목숨 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정치권에 보면 말 한마디에 목숨 거는 것들 많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뭐다? 지가 안 되는 것들. 지가 뭔가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토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어차피 사주에는 그냥 그러니까 십신으로 가는 거예요, 십신. 그냥 십신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게 십신, 육신이 같은 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주에, 그러니까 이게 십신을 보면 천성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성지성의 의미는, 일단, 이게 연, 월, 일, 시면 이게 일간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천간, 천간이면은 연간, 월간, 시간을 봤을 때, 이거를 천간을 봤을 때 천성이라고 하고요. 천성. 그러니까 천성에 이게 십신이죠, 십신. 그죠? 정제편제하는 십신이죠. 지성은 뭐냐면, 지성은 지지를 봤을 때 십신이에요. 이걸 따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장간을 설명드릴 때, 글자 하나에, 자하면은 자 글자 하나에 들어있는 인자가, 천간이 2개에서 3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2개에서 3개가 들어있잖아요. 각 지지별로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지지 자체가 천간하고 1대1 대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게 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가 만약에 정관이다, 자가 정관이라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자가 정관이 아니고 뭐가 정관이다? 자의 정기가, 그죠?
전기가 정관인데요. 자가 임계였죠. 자 임계면 개가 정관이니까 자를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상 읽는 것이지 사실은 자 안에는 뭐가 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자만 보면 관이라고 친다면 편관도 든 거죠, 그죠? 또 다른 인자로 든 거죠. 지장간에 있는 각 인자들이. 그래서 지성, 천성으로 나눈다. 그런데 실제 이걸 해석할 때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인데, 일지죠. 일지를 해석할 때는 지장간을 다 읽어줍니다, 보통. 왜냐하면 그 작용력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읽어주고, 월지를 해석할 때는 보통 전기가 격이 되거든요. 격국할 때 나중에 배우실 텐데 격이 되는데 보통 전기 읽고 플러스 알파로 읽어주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성을 그냥 십신으로만 읽어버리는 그러니까 전기로만 읽어버리는 건 보통 그냥 전기로만 읽어도 되는데 일간은 좀 더 많이 고려해주고, 일지는 좀 더 많이 고려해주고, 월지는 고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월지의 힘이 가장 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월지 같은 경우는 지장간을 고려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걸 하다 보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전기만 고려하시다가 점점 다른 인자까지 고려하는 형태로 해석을 확대하시면 좀 더 눈이 넓어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 중기 전기 다 고려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 해석이 안 됩니다. 헷갈려서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일지는 뭐다? 일지는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석하실 때, 근데 불과 10신 끝나고 나면 제가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또 들어가니까 그때 말씀드릴 거고, 이게 천성과 지성이다. 그러니까 천성은 일간이 다른 간을 보는 건데, 그거는 1대1 대립이 되니까 그냥 천성 쓰는 거고, 지성 같은 경우는 지지가 1대1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나눈다. 그리고 1대1 결합이 아니란 말은 안에 있는 지장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고려하는 데서 일지는 다 고려. 월지는 처음에는 전기만 고려하다가 나중에 이걸 확대시켜 나가시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시고 이제 십신이라는 게 뭐 요 안에 책 보면은 십신표출법, 이거는 이 책에만 있는 게 제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주책에 동일하게 다 있는 거겠죠. 모든 사주책에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뭐 비견은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음양이 같은 것. 급제는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나 음양이 다른 것. 어찌 보면 쉽고, 써서 보면 쉽고, 말로 하면 헷갈리고 이런 겁니다. 식신이라는 거는 오행상 일간이 생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편제는 오행상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편관은 오행상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편관도 일간을이죠. 일간을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편의는 오행상 일간을 생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그 인수정인, 이게 같은 말인데, 그게 같은 말로 쓰는데, 일간을 생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이렇게 읽어요. 실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양은 그러니까 각을이 있으면 얘는 얘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죠? 그리고 헷갈렸던 게 사가 있고 오가 있으면 사는 양, 오는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천간은 양하고만 써야 되는데 얘 둘은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 크로스해서 쓴다.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이 십신을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십신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십신이라는 게 뭐 식신은 먹는 거.
그러니까 식신은 먹는 거, 상관은 많이 먹는 거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정제는 작은 제, 편제는 큰 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관은 고정된 관, 편관은 떠다니는 관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정의는 무슨 뭐 정상적인 공부, 편의는 뭐 좀 긴 공부나 정상적이지 않은 공부나 기술적인 공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편하게 하는 거죠. 비견은 나하고 같은 오행이니까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비견이라고 하고 이성을 급제라고 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하고 또 무슨 비견급제가 무슨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무슨 또 형제가 어떻고 뭐 또 무슨 시아버지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친구가 어떻고 직장 상사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주가 산으로 가는 거죠. 아무리 사주를 배워도 그냥 육교 밑에서 천막 치는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사주를 배우시면 이게 십신에 대한 이해도 지금 무슨 극하는 것, 나를 극하는 것 이런 게 있어서 이 이해 자체를 바로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걸 안 쓰려고 안 쓴 건 아닌데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요 부분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빠진 부분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못 듣는 진짜 중요한 부분 정말 이게 뭐 필살기는 아니에요. 필살기는 아니고 뭐 베이스죠. 원조. 이게 왜 이랬을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강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여기도 있네요. 비겁이 사실은 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죠? 일간행에서 있을 때 나하고 같은 모양이고 나라고 보는 거니까 비겁이 나라고 보는데 일단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걸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빼주는 거다. 내가 가지는 걸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걸 그냥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랑으로 따진다면 아가페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제가 식상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야 하는 것. 그냥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니 그거 왜 하는데 이러면은 나 그냥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게 식신상관입니다. 그냥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뭐 하고 싶든 말든 자기 몸을 부셔지면서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식신상관이 들으면 뭐냐면 그걸 육아, 교육 이런 인자로 쓰고 보육 이런 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뭔가 작품을 탄생시킬 때 식신상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놓는 인자 그 행위 자체를 식신상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이게 보통 이게 식신상관이 자식을 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류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 이거 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들을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을 보면 걔들이 딱 이름하여 발전기가 딱 와버리면 사람은 발전기가 없지만 동물은 발전기가 있잖아요. 발전기가 와버리면 지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앞놈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순놈은 들이대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종족 보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다 같은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민들레 홀씨대요. 그 민들레 홀씨인데 민들레 홀씨가 보통은 모성애라고 하거든요. 왜 모성애냐면은 그 씨가 바람에 날려서 어디 먼지에 떨어져도 어떻다? 싹이 나잖아요. 그죠? 가장 강한 모성애라고 합니다. 보통 불교나 이런 데서 도교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인데 그 먼지에서도 싹을 틔우잖아요. 그죠? 그런 종족 보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런 종족을 보존하려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식상입니다. 식상. 그러니까 사람이 식상이 많으면 어떻다? 피곤하다. 해야만 하는 거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식상입니다. 그러니까 식상은 행위적으로 보면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거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재성이라는 거는 재죠. 그죠? 이게 보통 재성을 사람들이 자꾸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때는 이게 내가 극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극하는 것이 돈이다. 말이 됩니까?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설명할 때 그렇게 해요.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라고 해요. 나를 극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주 용어가 이걸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해야 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돈을 극합니까? 돈이 나를 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나를 극합니까? 돈이 나를 극합니까? 저는 돈이 나를 극한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관보다 무슨 게 돈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사람들이 극한단 말이 죽는다고 따진다면, 실제로 무슨, 어디서 누가 죽었다, 자살했단 말 들으면, 뭐가 돈이 없어서 자살했단 말 들어도, 돈이 없어서 자살했단 말이 있어도, 무슨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해서 자살했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뭐다? 돈 때문에 다니는데 직장 문제로 자살하는 거잖아요. 직장 잃을까봐. 그죠? 명예 자존심도 들어있겠지만, 그거에 돈에 집착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생기는 문제죠. 그것도 죄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달라졌는데, 사주에서는 죄를 내가 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죄의 의미가 돈이 아닌 거죠. 이런 글자를 쓰시면 돈이 아닌 거죠. 죄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쟤는 하고 싶은 것이다. 쟤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쟤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고요. 그걸 달성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부분의 목표를 뭘로 잡습니까? 뭐가 돼야지 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돼야지 하고 목표를 잡는 거죠. 그 목표를 잡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그죠? 내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내가 그거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죠. 달성하면 뭐가 온다? 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쟤는 뭐다? 하고 싶은 것이다. 하고 싶은 것. 이게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릴 때 목은 분출하는 것. 그죠? 분출하는 것. 화는 발산하는 것. 그죠? 화는 발산하는 것. 토는 가만히 있는 것 중요하는 것. 금은 다지는 것. 그죠? 수렴하는 것. 수는 이제 보관하는 것. 그죠? 압축하는 것.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 오행도 작용력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십신도 작용력으로 보셔야 됩니다. 작용력으로. 그래서 그 작용력인데, 재성이 큰 재가 편재고, 작은 재가 정재라면, 편재는 많이 하고 싶은 것. 정재는 적게 하고 싶은 것.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재는 모험심이 강하고 정재는 안정을 좋아하고 이유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정재는 뭘 하고 싶다? 안정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 편재는 내가 더 크게 되고 싶은 거고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작용력, 사람에 대한 그 십신 인자의 작용력을 아셔야지 그것도 돈이다, 뭐다 이렇게 아는 거는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일단 쟤는 뭐다? 하고 싶은 것. 관성은 뭐냐면 제가 쓰는 말이 있는데 순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겠는 것. 관성은 나를 극한다고 하는데 관성은 뭐냐면 해야 겠는 것이에요. 해야 겠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보니까
뭐 해야겠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분위기 파악이죠. 분위기 파악.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해야겠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갔는데 회사 분위기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 회사 시스템상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게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이 없는 사람, 무관들은 뭘 못한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야겠는 것.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알아서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분위기 파악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성이 관공서고 나를 극하는 것이라서 무슨 뭐 관청이고 무슨 뭐 경찰이고 검찰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파생되는 의미고요. 파생되는 의미고 그 자체 뜻은 해야겠는 것이에요. 해야겠는 것. 해야겠는 것. 관성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과 해야겠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동사들의 의미죠. 의미이기도 하죠. 이런 동사를 잘하면 외국어, 국어 이런 거 잘한다고 같은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공존의 의미를 가져요. 공존의 의미. 누구와 함께 한다? 투게더죠. 공존의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는 경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공존과 경쟁.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요. 공존과 경쟁은 항상 함께 하죠. 그죠? 우리 팀하고는 공존. 우리 팀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팀과의 경쟁. 이런 거죠. 공존과 경쟁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급제는 공존과 경쟁이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견만 있는 사람은 공존, 경쟁, 심이 적당하다. 급제가 있는 사람은 강하다. 그러면 내가 강하면 남들도 어떻다? 강하다. 그러니까 큰 게임을 내가 좋아하면 나도 많이 잃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제는 많이 뺏긴다. 비견은 적게 뺏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죠? 공존과 경쟁의 의미. 그러면 인성은 무엇이냐? 인성. 뭐라 정리하냐. 그렇지. 인성은 전제입니다. 전제. 아니면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냐면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으로 보통 엄마라고 해요. 인성을. 그거는 십신적으로 관계를 따질 때 엄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가 있는 전제가 뭡니까? 엄마죠. 인성. 그죠?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이게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뭔 조건을 뭔가 전제를 갖고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도 뭐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력, 현대사에서는 기술, 자격 이런 거예요.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해야 하겠는 걸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는 더 잘할 수 있고 해야겠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있어야지 관에 들어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인성은 그냥 나를 낳아주는 밭이기 때문에, 그죠? 엄마니까 밭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성이라는 인자가 아까 말씀드린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우고 어떤 실력을 쌓고 하는 나를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인성이에요. 인성. 이렇게 보고 십신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십신간이 다섯한 이 십신간에도 자기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상은 관성을 극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전제에 맞는지 말을 끼워 맞추고 오시면 돼요. 식상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면 뭘 할 수 있다? 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걸 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걸 하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목표를 이룰 수, 하고 싶은 건 목표라면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면 해야겠는 걸 못 하게 돼요. 그렇습니까? 그죠? 해야 하는 것만 하면 해야겠는 걸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재성은 하고 싶은 것인데 하고 싶은 것은 해야겠는 걸 생해줍니다. 하고 싶은 건 해야겠는 걸 생해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면 실제로 해야겠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관성도 인성을 생해주죠. 내가 해야겠는 걸 막 하면, 내가 해야겠는 걸 하는 게 실제 요런 내 필요성. 그러니까 내가 해야겠는 게 공부다. 그렇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하면 나는 극하는데, 나를 극한다는 건 뭐냐면 내 시간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뭐 고생하고 이런 거 막 하는데 하면 뭐는 살아난다? 이런 그 전제 조건의 필요성이 살아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십시오. 그렇죠? 이런 인성의 전제 조건 필요성도 식상을 극해준다고 하는 건데, 왜 전제가 내가 해야겠는가 식상을 극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인성 자체가 어떤 인자다에 따라 그걸 아시면 이게 아주 쉽게 풀이되는데, 요런 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되죠. 비겁에 제가 책에서 앞으로 뭐 그 강의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각종 인자들을 넣어놓고 식상에 넣어놓고 재성에 넣어놓고 관성에 넣어놓고 인성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생각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세요. 십신을.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쉽게는 이야기하죠. 내가 나 자신이 생해주는 게 식신상관. 그래서 식신상관은 노는 거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노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노는 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는 게 식신상관을 보통 노는 거라고 해요. 노는 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그러면은 노는 게 아니거나 해야 하는 게 아니거나 그런 식으로 또 부딪힘이 생기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해보면 접근을 합니다. 해야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놀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요거를 아시면, 십신을 아시면 뭐냐면 사람은 이 안에서 놀아요. 이 5가지밖에 안 해요, 사람은. 적을 벗어나서 하는 게 없습니다. 적을 벗어나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저기 안에서 다 노는 거예요. 저 안에서 다 놉니다. 실제로, 격국이라고 했는데, 이건 월지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월지로 정해지는 건데, 그 격국을 아주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년월로 사주를 볼 때도 격국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일간으로 사주를 보는데도 격국이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실제로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할 때에 작용인자가 월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그 작용하는 인자, 그 월지가 어떤 십신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 행동 패턴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격이다 하면 그 격대로, 정관격이다 그러면 정관격같이 행동하고 사는 거고, 식신격이다 하면 식신격같이 행동하고 사는 거고, 이런 게 전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신인자가 실제로 사주 명리학을 사회로 나오게 만든 이 십신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사회에 적용이 정확하게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간지로만 할 때는 사회에 적용하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냥 뭐 하는 짓, 행동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냥 이런 거 그냥 특성, 성향, 성질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게 20이 간지였다면 이제 십신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직업, 그죠? 상하관계, 그죠? 뭐 공부하는지, 노는지, 그죠? 뭐 돈 벌러 다니는지, 어떤 목표를 세우는지, 이런, 그러니까 실제 인간 자체의 어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십신을 통해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보면은 통변이니까 사주를 보고 사회의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걸 통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변이 가능하려면 뭘 해야 된다? 십신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신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책에 해놨는데, 십신이 만약에 재가 있어요. 재가 있으면 갑이 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정제가 있다면 갑이 정제가 될 수도 있고 을이 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또 뭐 인이 정제가 될 수도 있고 묘가 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갑하고 을하고 인하고 묘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인하고 묘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다르면 정제의 모양도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정제의 모양도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정제인데 갑자가 다르면 정제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뭐 이거는 그럼 이렇게 보죠. 얘들은 다 목이니까 비슷하겠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정제가 얘 반대편에 있는 경이다. 신이다. 그 다음에 신이다. 유다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얘는 금인데? 그죠? 똑같은 정제라도 목의 정제와 금의 정제는 다른 거예요. 그죠? 목의 정제와 금의 정제는 다릅니다. 그러면 정제가 그냥 남들이 말하는 얘기로 정제가 월급쟁이다. 월급 받는 게 정제다 하면은 월급 받는 행위를 갑같이 하느냐, 경같이 하느냐, 인같이 하느냐, 신같이 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자꾸 적용과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사주를 그냥 단순히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시면 갑도 정제, 그죠? 갑도 정제, 병도 정제, 임도 정제 이렇게 해석하셔서 다 정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쟤는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고 싶은 걸 갑이 실현하는 방식과 현실에서 병이 실현하는 방식과 인이 실현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는 그냥 신생, 용출하는 거잖아요. 얘는 퍼뜨리는 거잖아요. 얘는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제가 다 다르겠죠. 일하는 것도 얘는 밖에서 일할 거고, 그죠? 얘는 전화로 일할 거고, 퍼뜨리니까 날아다니면서 일하거나, 그죠? 얘는 들어앉아서 일할 거고, 다른 거죠. 똑같이 월급을 받아도. 저런 부분에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제, 편제해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인자들이 어느 간지에서 어떻게 실제 활용을 하더라, 어떻게 움직이더라,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지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관인데 정관인데 정관에 대해서 죽으라고 설명해요. 정관에 대해서 죽으라고 설명합니다. 막 죽으라고 설명합니다. 설명해가지고 또 편관에 대해서 죽으라고 설명해요. 죽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무관, 그죠? 무관이 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설명해가지고 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고 무관은 어떻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의 관이 갑이다. 예. 관이 갑이에요. 그 사람 관이 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관이 임이에요.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관을 쓰더라도. 그죠? 어떤 무관들이 갑을 추구하느냐, 임을 추구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관들은 밖으로 막 돌아다니더라. 그러면 관을 추구하는 무관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무관들은 집에 처박혀 있더라. 그러면 임을 추구하는 무관이겠죠. 그죠? 어떤 무관들은 떠벌리더라. 갑을 추구하겠죠. 어떤 무관들은 비밀주의더라. 임을 추구하겠죠. 이해되십니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관의 작용도 다르다는 겁니다.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금덩어리가 밖에, 저 광장에 나와 있는 금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열대 안에 금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집 안에 꽁꽁 숨겨놓은 금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재겠죠. 그러면 그 재의 활용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읽으셔야 돼요. 실제 사주를 본다는 거는. 그냥 관이 어떤데 무관은 어떻더라. 죽으라고 무관에 대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무관의 작용력은 그거기 때문에 파도 돼요. 파도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무관은 지금 먹고, 떠들어 다니고, 그죠? 막 파도 됩니다. 파도 되는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무관인 사람을 상담을 해주려면은, 이 사람이 간무관인지, 예? 을무관인지, 예? 병무관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무관인지, 목무관인지, 토무관인지 알아야지 그 사람의 관의 작용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펼치는 게 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펼치는 게 화예요. 그러니까 화가 관인 사람과 수가 관인 사람은 완전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행동 자체가. 그런데 어떤 관들은 어떻고, 어떤 무관들은 어떻고, 어떤 무관들은 이런 소리 하면 이는 뭐다? 유치원수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치원생들이. 이제 기억, 이어, 딩을 이어를 배운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신 자체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아셔야 돼요. 십신 자체의 작용력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 디테일한 작용력과 그러니까 십신에서도 실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식신이에요. 식신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관도 움직이는 자예요. 재도 움직이는 인자예요. 재도. 이게 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자예요. 밖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해야겠는 거 하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자입니다. 관을 쓰면 뭐겠습니까? 복지부동. 안 움직이려고 하는 인자고, 인성은 틀어박혀서 공부해야 되니까 더 안 움직이는 인자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그러면 그 움직이는 인자가 수일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수의 움직임은 뭐예요? 수의 움직임은. 그죠? 가만히 있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 뭐다? 작품 활동일 것이다. 아니면 생존 활동일 것이다. 생존 활동이 뭔가 애 놓고, 그죠? 그 관련된 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크로스 해야 돼요. 십신에서 22간지를 배운 것과 십신 배운 것을 크로스 해가지고 똑같은 관인데 이 관이 목화토금수 아니면 22간지 누구 해가지고 개의 움직임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빈칸을 둬놨습니다. 책에다. 그렇게 써나가시라고. 그 샤프 하나, 연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썼다 지우고 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 22간지와 10신을 정확하게 크로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딱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주를 딱 보면 똑같은 식신 쓰는데 수식신 쓰느냐 화식신 쓰느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화식신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밖으로 다닙니다. 수식신 쓰면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막 돌아다니는 식신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야, 힘들다. 좀 앉아서 해라, 앉아서. 집에 들어박혀 있는 사람한테는. 야, 생각만 하지 뭐, 글이라 쓰든지, 표현하는 걸 좀 해봐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주를 봐주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십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십신에 대한 걸 꼭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십신 10개 22간지 따로 오행 따로 음양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결부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해야 된다? 이거 따로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외우셔가지고 이제 클로스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하면 더 좋다? 자기 사주 볼 때 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가족 사주 볼 때 하면 또 좋고요. 친구 사주 볼 때 하면 또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의 사주를 봐주기 시작하시면 도사가 되는 거죠. 이게 도사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는 빨리 내가 십신을 끝내고 이제 뭐 12운송 배우고 그거 끝내고 신살 배우고 그거 끝내고 또 뭐 격국 배우고 그거 끝내고 용신 잡는 거 배우고 그거 끝내고 이제 신강신약 잡는 거 배우고 이게 아무짝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뒤쪽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십신을 배우고 나서 십신 각자의 작용력을 탁 아시게 되면 사주를 거의 다 봐요. 그런데 빨리 안 떠오르기 때문에 빨리 떠오르게 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책에서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실관을 하려고 하면 그 뭐가 뭔지 자기도 잘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복잡하고 헷갈리잖아요. 그 남들은 탁 보면 경자년에 무슨 띠의 운세는 무슨 일주의 운세는 이렇게 막 뜨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그죠?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막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걔들 제가 이 책에 넣어놓은 그래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는 거 알려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하시면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 책을 보고 개업까지 하실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을 써놨기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의 전의 책을 보고는 아주 많은 분들이 개업하고 그죠? 돈도 많이 벌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사주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죠? 22간지가 생겨먹은 모양과 십신이 각자의 생겨먹은 모양을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십신이 정해지는 게 사실은 일간의 오행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다 연결이 돼요. 어떤 오행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인자가 목이고, 어떤 인자가 정제고, 어떤 인자가 정관이고,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성향 같은 게 역으로 다 나오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역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면 머리 안에 들어오고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게, 제가 준비한, 십신의 이해입니다. 이제 십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걸 머리에 집어넣고 나서, 이제 열심히, 다음 시간부터 십신을, 정제부터 들어가는지 편제부터 들어가는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들어가서 배우고, 다시 그걸 어떻게? 22간지로 끌어내는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사실 다 본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3년 봐야 제대로 봅니다 하는데, 그건 익히는 과정이고, 뜨듬뜨듬 보는 거는 그렇게만 해도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책을 곧 받으실 텐데, 책하고, 이제 노트 하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스프링 노트 같은 거 쓰시면, 아무 때나 편하신 노트, 일단 해가지고 정리 쫙 하시고, 노트 정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뭔가를 공부하는 방식이 정리 한번 하고, 그 정리된 걸 또 정리하고, 처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걸 정리한 몇 번 그런 거하고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버릴 거 버리고 남길 거 남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빨리 가요. 이게 사람이 공부하는 방식인데 261페이지 보시면
260페이지가 십신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해서 이 십신이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갑일 때 뭐 같은 오행에 다른 오행에 생하고 극하고 그러니까 생받고 극받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내 일간이 뭐고 거기에 따라서 뭐 방금 생하고 극하고 극받고 생받고 그 인자 목화토금수 오행 인자들이 각각 똑같은 십신이라도 작용력이 다르더라. 그걸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로 보면은 263페이지 보면 십신의 일간별 작용해서 십신을 일간 작용해서 표를 보시면 책이 있으니까 편합니다. 목은 가을인데 가을 일주가 있을 수 있죠. 일간 그러니까 천간밖에 일간이 될 수 없으니까 가을인데 보시면 관이 직장이고 내가 사업 분야를 재성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관은 무조건 금, 그죠? 관은 무조건 금, 재성은 무조건 토, 그죠? 재성은 무조건 토입니다. 그러면 옆에 관성, 금, 옆에 직장 나와 있죠. 옆에 보면 분리, 시비, 판단, 결실, 금속, 금융, 발효, 화장품, 농축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이게 좀 가늘게 써진 오른편을 보면 그냥 분리, 시비, 판단, 결실, 금속, 금융, 발효, 화장품, 농축 이게 뭡니까? 금이죠. 금의 작용력이죠. 그죠? 분리잖아요. 분리, 시비. 그죠? 분리, 시비니까 목의 직업은 가을의 직업은 분리, 시비 하는 거구나. 금이구나. 그냥 보이는 거죠. 금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를 보시면 화병정인데 여기 재성이 금이죠. 여기는 재성이 금입니다. 그럼 사업이죠. 사업. 그러면 사업에 보면 분리, 시비, 판단, 결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갑들은 분리, 시비, 판단하는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들은 이런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화들은 이런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높고 갑들은 이런 직장에 다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도 봐요. 이제 현대 사회에는 관이라는 게 직장뿐만 아니라 큰 사업도 관으로 보거든요. 아니면 공무원들도 관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이 갑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아주 큰 분리, 시비, 판단 이런 직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철강회사나 아니면 그 화장품 회사도 있고 제약 회사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직장의 시작이 어떻더라?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시작이 어떻더라? 처음에 직장 들어가서 직장 생활 하다가 아니면 자기 집안이 제약 회사를 해도 처음에는 직원으로 일해요.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자기가 키워서 더 커서 뭐 승진하고 하면서 뭐 같이 크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하나 꾸리는 그런 형태로 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너긴 오는데 오너 중에서도 그렇게 힘이 센 오너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자체는 몰라? 가을이 금을 직장으로 가질 때는 금을 직장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비즈니스에 저는 뭘 하더라? 직장 일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100% 그렇지는 않겠죠? 말씀드린 대로 100%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경향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제가 특히나 주로 사업하는 분들 많이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물론 가을이 전혀 다른 사업도 합니다. 뭐 교육 사업도 하고요. 그런 사업 많이 해요. 지금 보면 가을의 사업은 실제 교육 사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을의 사업은 지금 토가 사업이죠. 이 표를 보면 토가 사업인데 가색지물 그러니까 토를 가색지물이라고 해요. 가색지물이란 뭐냐? 심고 뽑고 뿌리고 거두고 건축농사 요런 형태 이게 토의 작용력이라는 거죠. 이거 두 가지가 실제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요걸 읽어보시면 어차피 갑일 때 재관 그러니까 목일 때 재관 그죠? 목일 때 재관 그 다음에 화일 때 재관 그죠? 금일 때 재관 토일 때 재관 수일 때 재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일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100%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것도 이게 앞에 아마 설명을 드렸죠. 지금 현대 기업은 그 안에 오행이 다 들어있죠. 외행적인 직업이 다 들어있는데 이쪽에 가장 능하더라 이겁니다. 이쪽에 가장 능하더라.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나한테는 직장이 누구한테는 사업이 되고 그죠? 나한테는 직장이 누구한테는 사업이 되고 나는 이런 사업은 잘 안 되는갑다. 그것도 바로 눈에 들어와요.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벌이 자기가 직장을 금으로 쓰고 비즈니스를 토로 쓰는데 전혀 상관없는 수가 들어온다면 실제 수는 뭡니까? 실제 수는 목한테는 인성이죠. 나를 생해주는 자니까 그죠? 인성이죠. 그러면 갑이 만약에 인성인자 요 보면 수는 융합, 액체지물, 수자원, 음암, 수력, 세장지물, 뭐 길고 가는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요런 식의 일은 자기 직장으로 삼거나 비즈니스로 삼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인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으로 삼다 어떤 식으로 직장으로 삼다 연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가진 인자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만약에 이거는 관으로는 못 쓰는데 그럼 관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이라고 하면 그냥 직장 이렇게만 하는데 실제 관은 그러니까 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뒤에 나오게 드리겠지만 관은 올라가는 직장이에요. 그냥 직장이 아니고 내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승진하는 직장 이게 관의 직장이고 연구원이나 무슨 승진 안 하는 직장 있잖아요. 승진 안 하는 직장 그런 직장은 관으로 안 보는 거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관으로 볼 수도 있고 관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관으로 보는 선생님들은 만약에 관을 쓰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간다? 이제 주임교사 그죠? 그다음에 교감, 교장 이렇게 가거나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죠? 교육감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교육위원 교육감 장학관, 장학사, 나중에 교육위원 이런 식으로 가죠. 관을 쓰는.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이라도 관을 안 쓰는 선생님은 그냥 평교사 쭉 하는 거죠. 할 수 없이 주임이 될 수는 있고 할 수 없이 교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관을 쓰는 선생님은 어떻다? 원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교사인데 분명히 교사인데 현실적으로 교사로 나와 있는데 이 교사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 관을 그러니까 무관에 관은 없는데 죄를 강하게 쓴다. 그러면 무관에 죄를 강하게 쓴다. 저 사람은 승진 생각은 없고 죄를 계속 쓴다는 말은 돈을 벌려고 하겠네. 근데 교사가 돈 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교사가 돈 벌 방법. 책을 쓰거나, 그죠? 무슨, 교육청이나, EBS 그 강의 같은 걸 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죠? 해석의 확장이라는 게 단순히, 무조건 이거라서 이거야 돼, 저거라서 저거 해야 돼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변형하는가. 실제로 기업에서도, 모든, 그러니까 오행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의 십신에 상관없이 다 채용해서 쓰는 것처럼 개인도 자기 사주 가진 인자를 변형해서 쓰더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에는. 과거사회는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딱 그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일단 살아있는 기간도 짧고요. 기회도 없었어요. 왜 기회가 없냐면 딱 내 사주로 내 일을 하기 때문에 남의 걸 어떻게 볼 시간이 없었어요. 현대사회는 경쟁이 생기는 이유가 일단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는 티오도 작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데 못 들어가고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하면 이쪽에 다른 쪽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좋아해서 간 분야에
사주가 약하거나 이런 사람이 밀리게 되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분야, 이 사람은 또 다른 분야 이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못 찾,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못 찾거나 안 찾음으로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옆자리들이, 옆에 있는 자리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이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게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아주 좋다고 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가진 사람이 모여서 새로움을 추구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 각자로 보면 나는 의사 사주인데 의사 못하고, 나는 뭐 사주인데 뭐 못하고, 나는 뭐 사주인데 뭐 못하고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주가 난리 난 거예요. 왜 사주대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이런 부분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 옆에 표 보면 뭐 십신에 전공 해가지고 해놨어요. 비겁은 경쟁이 필수인 분야, 뭐 식상은 전공 분야가 다양화돼가지고 쫙 있고, 뭐 편제, 정제, 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준한 이유가 이런 걸 준한 이유도 그겁니다. 원래 이 십신은 이거, 원래 이 십신은 이거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출신이 중요한 거죠. 얘가 어디 출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도구를 쓸 때 나무로 만든 것, 쇠로 만든 것,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또 뭐 뭘로 만든 것, 고무로 만든 것, 그런 게 있으면 똑같은 망치라도 쓸모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쓸모가 다른 거죠. 나무 망치 있고 고무 망치 있고 쇠 망치 있고 돌 망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망치들이 쓸모가 다 달라요. 망치인데, 그죠? 망치인데 쓸모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쓸모가 다른 걸 이름은 뭐다? 망치다 이거죠. 이름은 망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저한테 사주를 가지고 못 풀겠다고 사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신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절대 안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유리로 들고 온 사주 내용이 유리로 망치를 만들어서 유리가 망치가 돼 있다 이거예요. 사주는 유리인데 하는 짓이 망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리망치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리망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뭐 유리망치 쓰는 데가 있겠죠? 인테리어로 쓰든가, 그죠? 인테리어로 쓰든가, 뭐 투명한 망치로 하면은 또 안전한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하든가, 그죠? 그럼 그 분야를 찾아내야죠.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이게 제가 십신을 각계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내 사주,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주들은 있어요. 전형적인 사주들은 있어서 그 사주들은 그 일을 합니다. 전형적인 사주들.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한의사 사주예요. 그럼 한의사 한대요. 잘 됐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사주에 한의사 사주라도 또 그 분야가 나누어지잖아요. 대상이나. 그러면 그것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러면 실제로 먹고 사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 하고 있으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형적이지 않은 사주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들한테는 되게 부러운 직업인데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사주를 가졌는데 다양한 이유로, 그게 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죠, 그게. 다양한 이유로 자기 직업을 못 가졌을 때, 그럴 때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그 안타까움을 풀어주는 건 또 뭐다? 그 사주에 맞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십신 공부하시고, 십신 그 자체가 뭔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십신을 어떻게 변용할 수 있을까를 이 책 안에서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은 뭐다? 사회에서 찾아요, 사회에서. 실전에서 찾아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제가 그래서 책을 미리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책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방법과 어느 정도 변형과 전혀 다른 저의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는 책에 넣기 싫었던 것도 막 나온다고. 그죠? 책에 이거 나중에 미천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다 보면 말이 나오죠. 나올 수가. 그런 부분이 책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뭐다? 이게 베이직이고, 그게 베이직을 넘는 고급 분야인데, 베이직을 알아야지 고급을 안다는 거죠. 근데 고급만 알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베이직이 흔들리죠. 아까 저 유리망치.
흔들리죠, 유리망치. 그렇습니다. 유리망치 어디 쓰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유리망치 어디 쓰는지 압니다. 실제로 쓰는 데 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자기 분야 제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십신은 내 분야하고 이 십신인자가 어떤 유사성이나 연관성이나 있을까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이걸 항상 보셔야지 실제 남의 걸 봐주실 수 있어요. 식신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식신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는 거고, 관을 공부할 때는 관에 관련된 분들은 다 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관이 있는데 왜 저 짓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저 짓을 하고 있을까?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의 생각이 이 십신 텍스트 십신에 딱 머물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걸 왜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꼼수가 나오냐 하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짬뽕을 만들어가요. 이것도 이거의 특성이네. 저것도 저거의 특성이네. 저것도 저거의 특성이네. 이런 식으로 막 짬뽕을 만들어요. 그럼 완전히 사주가 토산으로 가는 거죠. 분명한 거는 십신 각각은 아주 정밀하게 자기 분야가 나눠져 있고, 그 분야를 변용해서 쓰긴 하지만 원래 자기 생긴 모양이 절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그 변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책 내용을 읽어보시고 재와 관의 차이, 정관과 현관의 차이, 요런 차이를 어느 정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나는 내 머리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을 안 봐도 무관이거나, 그죠? 아니면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가지 관만 가졌거나, 그리고 그 관의 작용력만 경험하고 살았거나, 그런 형태로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비경부터 출발하는데, 일단 책이 되게 가볍네요. 그러니까 이 종이로 한 이유가 가벼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들고 하기도 좋고, 제가 펼치기 쉽게 만들어 달랬는데, 그냥 크게 어렵진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참조성이 어떨지. 책마다 조금 다르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는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여주니까 이게 뭐야? 그냥 정리한 거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사님들은 이걸 보면요, 다 알아요. 모든 고려사항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거 앞에 제일 먼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여튼 그런 책 됐고, 그 책 내용 플러스 이게 전체적인 사주의 전반적인 지식을 주는 부분을 쓴 게 원샷 원킬이고요. 그래서 그거 두 권 다 사신 분들, 제가 사지 말라 했는데도 두 권 다 사신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신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똑같은 책을 내놨나. 근데 실제로 앞에 있는 제가 사주의 백데이터랑 그 내용만 들으려고, 그만까지만 책을 내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실제 그 내용 읽고 도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열심히 나는 사주를 공부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공부한 게 이렇게 나뉘고, 그런 분류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 책은 제목이 사주 강론이라고 해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추려서 여기서 배운 어떤 십신적인 부분이나 음양, 오행, 간지적인 부분을 실제 현실을 어떻게 적응하고 사람들이 사는가, 거기에 대한 강의를 그렇고요. 또 원샷 원킬 책도 제가 지금 좀 이따가 활용을 할 거예요. 왜 활용을 하냐면, 원샷 원킬에 있는 부분도 텍스트적인 부분이 되게 써먹을 게 많고요. 제가 이걸 어느 정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원샷 원킬에 있는 내용이 그게 되게 이름이 원샷 원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연계하면 어떤 사주 하나를 푸는데 정말 장난스럽게 풀 수 있죠. 읽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책 가지고 다음부터는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